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7일입니다. 벌써 4.15 총선은 이틀 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새벽입니다. 제가 조금 냉정한 시각에서 이번 총선을 한번 분석하면서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지. 왜냐하면 총선은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지난 4년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결과와 어떻게 맞아 떨어졌느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잘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살펴야 다음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것이다, 덮어두자,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데, 우선 이게 통합당의 참패라고 계속 나오는데, 통합당의 참패 또는 보수 참패 이러는데, 최소한 보수 참패는 아닙니다. 보수, 즉 보수적 성향의 국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실력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어요. 보수를 정당으로 치면은. 그러나 보수를 대표한다는 통합당은 상당히 실패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참패라고 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참패라고 하려면은 의석수가 뭐 한 20석 날아가고 해야 되는데 112석이 한 4석 정도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패라고 하지 맙시다. 그냥 패배라고 하죠. 패배 또는 석패라고 해도 됩니다. 참패 이렇게 부르면은 모든 노력을 무효로 돌립니다. 그리고 이런 과장된 용어를 쓰면은 이용당합니다. 통합당 참패라고 하면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참자를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 참사를 아무데나 씁니다. 세월호 사고죠. 그걸 왜 세월호 참사라고 그럽니까? 용산 방화 사건을 용산 참사라고 해가지고 마치 그 신나 던져가지고 경찰관을 죽게 한 사람을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만드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과장된 용어 조심해야 됩니다. 일제시대라고 하면 되지 꼭 일제강점기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고 반일 해가지고 반일 종족주의의 전략에 말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통합당 패배, 그러나 절대로 보수는 패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패배라고 한다면은 보수가 단결을 하지 못했다는 게 패배인데, 이번처럼 보수가 단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대1 구도였어요. 보수가 단결을 하지 못했다면은 이것은 통합당과 황교안 씨의 책임이지, 김종인의 책임이지, 절대로 보수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수는 확실히 단결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요새 뭐 보수 분열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보수 분열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광훈 목사나 뭐 이런 분들도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기독자유통일당 이야기입니다. 후보를 나중에 다 사퇴했고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역구에서 보수가 분열돼가 떨어진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당 투표는 이게 분열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1등을 했습니다. 보수 분열이라는 말을 우선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앞으로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정당으로서 누구를 찍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후보로 누구 찍었느냐 하는 것은 어떤 이념적 잣대로는 좀 힘듭니다. 정당을 어느 정당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역시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과 인물을 보는 것이죠. 그게 이 보수 진보 중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뭉뚱그려 가지고 좌우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보수 진보라는 개념 말고 좌우로 나눌 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정당 투표로 기준합니다. 정당 투표, 즉 비례대표. 결론적으로 오른쪽이 44.18%입니다. 그리고 왼쪽 좌가 52%를 받았습니다. 52대 44입니다.
52대 44. 뭉뚱그려서 5대 4라고 그럽시다. 5대 4. 그런데 갤럽 조사에 의하면 내가 보수다 라는 사람이 25%고 내가 중도다 30%, 내가 진보다 30%였어요. 그리고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이 25%인데 이 정당 투표에서는 그게 44%로 늘었습니다. 20%포인트가 늘었어요. 그리고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30%인데 이 실제 투표에서는 22%가 늘었습니다. 중도표를 많이 가져갔죠. 그러니까 보수도 이른바 진보도 좌우로 갈라지면서 자기 몫을 그냥 챙겨간 겁니다. 절대 보수가 자기 실력보다 적게 지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실력대로 지지한 겁니다. 보수는. 그러니까 보수가 진 게 아니에요. 예컨대 보수가 좌를 지지했다고 하면 보수가 진 거죠. 보수 배신, 보수 분열 없었어요. 한국의 보수 세력은 건재합니다. 지금도 40% 충분히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44%. 더구나 이 44%는 왼쪽에 있는 사람한테 좀 미안할지 모르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 면에서 분별력, 행동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은 보수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보수 분열이라고 남 탓하지 마세요. 보수 분열을 탓하려면은 딱 김종인, 황교안, 김형호,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속했던 그 사람들 탓하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황교안 지지해야 된다. 무조건적으로 통합당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팬클럽으로 뛰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보수 분열자입니다. 보수가 통합 1대1 구도가 됐어요. 안철수가 지역구 내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좌우 1대1 구도가 된 겁니다. 그때 잘했어야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차명진의 이른바 막말도 아닌 막말 파동, 그건 자기들이 일으킨 겁니다. 차명진 막말 파동은 차명진이 일으킨 게 아니라 김종인, 황교안 두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봐야 됩니다. 황교안 팬클럽이 김종인 팬클럽이 바로 보수 분열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보수 분열을 하지 않는데 황교안 비판하는 걸 보수 분열로 몰면 됩니까? 황교안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이런 자세를 취한 사람을 비판한 것만 딱 집어가지고 보수 분열이다. 아니, 황교안 비판이 보수 분열입니까? 보수 분열주의자 황교안, 김종인을 비판한 것은 보수 통합주의자죠.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이번 선거의 교훈을 알게 된다, 이겁니다. 자, 아까 그러면 그 블랙다운을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선 우파 44.18%는 첫째, 미래한국당이 33.84%로 1등을 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파생된 시민당은 33.35로 근소한 차이나마 미래한국당이 정당투표에서 1등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보수당이 1등 했다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당도 좌우로 분류할 때는 우로 분류해야 됩니다. 6.79%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독 자유통일당입니다. 1.83% 받았습니다. 이 광화문 세력을 대표하는 표수로는 51만 표를 받았습니다. 물론 3%가 안 돼가지고 의석수 확보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우리공화당 0.74%, 그 다음에 친박신당 0.91%, 그 다음에 한국경제당 0.17%. 요걸 합치니까 44.18%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해당, 좌에 분류할 게 이 더불어시민당 33.35%, 그 다음에 민생당을 좌로 분류하나? 그러나 여러 가지 협조적,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 통과시킬 때 이 정권과 손을 잡았다가 이번에 한석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그리고 이 정당 득표에서도 2.7%로 0.3%가 모자라가지고 하나도 얻지 못해가지고 지금 의석수로는 굉장히 많아요. 몇십 석이 되는데도 제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응징을 당한 거죠. 야합에 따른 응징을 당했는데 2.7% 손학규 대표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2.7%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열린민주당 이게 더불어민주당은 외곽 단체라고 봐야 되죠. 5.42% 받았습니다. 정의당이 9.67 받았어요. 이거 합치면 52.2%입니다. 52.2 대 44. 외우기 좋게 5대 4라고 합시다. 5대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손학규 씨가 어제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지지율과 의석수가 비례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일어났던 걸 보면은 의석수에서는 통합당이 14개 그리고 민주당이 85개 8대 1로 압도적인데 그러나 실제로 득표수 양쪽 후보가 득표한 걸 합산을 했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즉 민주당이 53% 통합당이 41% 여기서도 5대 4입니다. 5대 4였다는 겁니다. 5대 4인데 어떻게 된 게 의석수에서는 5대 4가 8대 1로 나와버렸느냐. 이건 공천이 잘못한 겁니다. 5대 4가 8대 1로 나온 거는 공천이 잘못했던 겁니다. 5대 4 같으면 5대 4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8대 1. 왜 공천을 잘못했느냐. 그것은 황교안, 김형호 두 사람이 책임이죠. 공천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략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흠지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 또는 젊은이 내세우는 공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구 사정 생각하지 않고 더구나 아무나 찍어가지고 내려 꽂는 식으로 당신은 그 지역구에서 떠나서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이거 완전히 공무원 임명하는 식으로 하니까 유권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반발한 게 이런 결과를 빚은 겁니다. 공천 잘못인데 그 공천은 허영심 그리고 오만한 거죠. 이렇게 하면은 개혁성이 있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찍어주지 않고 배기겠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완전히 공천 실패입니다. 전체 득표수를 합치면 5대 4인데 의석수는 8대 1로 깨졌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두고 요건 따로 제가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합당은 패배했지만 보수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40%를 갖고 있습니다. 40%. 조금 더 잡아도 될 겁니다. 45%. 얼마든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대통령 선거는 지역구 불문하고 전국이 지역구가 되니까 여기서 한 6, 7%만 더 가져오면 됩니다. 6, 7%만.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에 잘못한 것은 보수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당이 잘못한 거. 통합당이 잘못한 것을 바로 잡으면 되죠. 그것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당이 잘못한 것 중에 저보고 제일 크게 치우라면은 가치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치관을 두고, 이념을 두고, 체제 문제를 두고, 안보 문제를 두고, 그리고 문재인을 탄핵해야 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집니다. 문재인을 탄핵하는 선거를 해야 된다. 라고 해야 공세를 유지할 수 있는데, 서로 국민들에게 너도 나도 공돈 많이 주겠다 경쟁을 했습니다. 이러면은 공돈을 쓸 수 있는 쪽이 이기는 거죠. 이런 짓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게 이런 통계로 나옵니다.
여러분 안심 좀 되십니까? 감사합니다.